세포 분열인데요. 생식과 유전. 이게 요즘에는 의대 가려는 친구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생명과학 분야에 그 관심이 많은데, 뭐 생명과학 원이나 이런 거 할 때 요 부분이 제일 어렵게 나옵니다. 요 부분을 중3 때부터 열심히 연습하셔야지 좀 숙달이 돼서 수능도 잘 보고 그럴 거고요.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생명과학 중에서는. 생명과학은 그래도 외우는 게 많은데, 여기는 외우는 것도 있고 수능 문제 한번 보시면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무튼 잘 이해를 잘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해요. 자, 세포 분열을 하거든요. 세포들이 잘 살다가 덩치가 커져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얘네가 그 자기가 필요한 물질도 막 만들고 이래가지고 세포 하나도 생명체랑 거의 뭐 똑같은 거기 때문에 생명 활동을 하기 때문에 등치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포막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터질 수 있어요. 터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제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일단은 세포가 터질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세포가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려면 표면을 통해서 흡수하거든요. 이 표면을 통해서 흡수합니다. 근데 이게 좀 수학적인 건데, 만약에 세포가 2배가 커져요. 그러면 가로 세로 길이 이렇게 2배가 커지면 부피는 세제곱비여 가지고, 가로가 2배가 커지면은 부피는 8배가 커지는 거야. 그쵸? 네, 세제곱비 아시죠? 그러면은 필요한 물질이 8배가 증가하는데, 표면적 있죠, 표면적. 표면적은 제곱비잖아요. 표면적은 4배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커지면은 필요한 물질은 많아지는데 이 표면적이 4배밖에 증가 안 하기 때문에 흡수가 제대로 안 돼요. 필요한 물질이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세포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생명활동 결과 생긴 노폐물을 내보내야 하는데,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려면 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보다 세포가 분열하여 세포의 수를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 만약에 이랬는데 여기가 세포 분열을 이렇게 해, 이렇게 분열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새로운 면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새로운 면이 생기잖아요. 표면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뚝 잘려가지고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제 표면적이 증가를 하는 거죠. 분열하게 되면. 자, 그래서 그 한 변의 길이가 1cm일 때, 2cm일 때, 3cm일 때는 표면적은 이렇게 4배 늘어났죠. 4배, 그쵸? 표면적 4배 늘어났는데 부피는 몇 배 늘어났어요? 8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부피분의 표면적을 하면 부피분의 표면적이 6이야. 근데 부피분의 표면적이 3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 교환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표면적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크기가 되면, 일정 크기가 되면 분열을 해서 그 부피분의 표면적 비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아실 것 같지요? 세포 분열은 세포가 1개가 2개로 나뉘어지는 것인데, 체세포가 분열하게 되면 세포 수가 늘어나 생물의 몸집이 커지는 생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애기였을 때보다도 이렇게 등치가 큰 거는 세포 수가 늘어난 거예요. 세포의 크기 자체가 커진 게 아니라 세포의 수가 늘어난 거야. 생장은 세포의 크기가 커져서가 아니라 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키가 자라고 이런 거는 코끼리 세포 수가 많은 거지, 코끼리 세포 크기가 큰 게 아닙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이해하셔야 되고, 여기 볼게요. 몇 쪽이냐면, 16쪽에 펴보시면, 그거를 이제 실험으로 나타내는 건데, 우모 조각이라고 해서 묵 같은 거 있어요, 묵.
묵을 잘라서 이렇게 집어 넣어요. 근데 이 기일다랗게 하면은 여기는 요거만큼은 흡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색소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제 흡수가 된 건데 여기만큼은 흡수가 안 된 거잖아요. 잘라 넣으면 흡수를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포 분열은 한 개 더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세포 분열하면 물질 교환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작으면 이 안쪽까지 다 스며들어서 이거는 이제 페노프탈레인 요객으로 실험하는 건데, 페노프탈레인 요객은 이제 그 염기성과 만나면 붉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염기성으로 처리를 했겠죠. 어찌됐건 얘는 안쪽까지 다 채워졌는데 여기는 이게 스며들지 못했잖아요. 그럼 이거만큼의 에너지나 뭐 영양분이나 이런 게 적게 도달한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잘 살 수 있냐면 B가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게 좋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확인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먼저 풀어봐 주시고, 봅시다. 작은 우무 조각 2개가 큰 우무 조각보다 식용 색소에 물든 면적이 더 크다,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작은 우무 조각 2개는 큰 우무 조각보다 부피와 표면적이 모두 크다. 부피는 같은 거지. 네, 왜냐면 그냥 자른 거니까. 부피는 같은데 표면적은 넓은 거지, 그쵸? 작은 우무 조각 2개가 큰 우무 조각보다 부피분의 표면적이 크다. 그러니까 부피는 같은데 표면적이 크니까 이게 큰 게 맞죠. 그래서 한 변에 각 1cm인 정육면체와 2cm인 정육면체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부피분의 표면적의 값을 구하시오. 표면적은 6이고 가는 6이고 6제곱cm죠. 부피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이죠. 네, 가는 6분의 1이고 나는 단위를 안 쓸게요. 단위를 쓰면 오히려 헷갈리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그러니까 부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이죠. 8. 표면적은 2는 4인데 4가 6개 있는 거지. 4 곱하기 6이네. 그러면은 8분의 24냐. 8분의 24. 약분해야 되나? 하여튼 8분의 24가 되죠. 약분하면은 제대로 했나요? 내가 이거 잘못 바꿨었구나. 미안해. 1분의 6이네. 부피가 1이니까 1분의 6이고 여기 3이네. 3 3 맞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등치가 커지면 부피분의 표면적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세포가 커질 때 문제점을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 및 물질 교환과 관련져 서술하시오.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가 감소하여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세포 분열하는 게 유리하다. 세포 분열하는 거에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포 분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염색체를 잘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할 때 있잖아요. 이런 염색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잘 챙겨가야 됩니다. 네, 그 염색체가 유전 물질이고 이 유전 물질이 있어야지 이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DNA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평상시는 이 염색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게 풀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DNA가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막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질 않아.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평상시에 핵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어. 풀어져 있다가 분열을 할 때가 되면 뭉쳐요. 이렇게 뭉쳐서 염색체라고 하는 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왜 풀어져 있냐면 풀어져 있어야지 자기 일을 해요. 뭉치는 이유는 이제 이사 가려고 포장 이사 같은 걸 하는 거야. 자, 그래서 DNA는 유전 물질로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여러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떻게 유전 정보가 발현되는지는 우리 지금 통합과학 1권 배우고 있잖아. 그 뒷부분에 제대로 나옵니다. 아무튼 얘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DNA는 여기 쭉 연결된 것 전체가 다 DNA고 엄청 길어요. DNA가 엄청 긴데 그 중에 특정 부분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 그거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 그러니까 DNA랑 유전자랑 똑같은 게 아닙니다. DNA에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DNA에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내 유전자가 있어. 만약에 쌍꺼풀 만드는 유전자가 이 DNA 어딘가에 있고, 뭐 보조개가 있다. 그럼 보조개 만드는 유전자가 어딘가에 있어요. 머리 색깔 까맣게 만드는 유전자가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DNA에 유전자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염색 분체는 분신 같은 거, 분신. 그러니까 요게 있는데 똑같은 애가 요렇게 하나,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각각 염색 분체라고 해요. 염색 분체. 염색 분체는 복제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복제를 해서 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헤어지거든요. 이게 헤어지면은, 그러니까 두 개로 이제 나뉘어져야 되기 때문에 DNA가 중요한 물질인데 걔를 복제를 했다가 딱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염색 분체는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인데 중요해요. 유전 정보가 같아. 왜냐면 얘네들은 복제를 해놓은 거야. 복제. 유전 정보가 똑같습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46개가 있고요. 이건 다 사람 다 그런 겁니다. 46개가 있고 상동 염색체 23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를 보면 이제 여자 염색체를 보면은 요거랑 동일한 크기에 요거 펴지기만 하면 되는데 하여튼 모양도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게 하나, 두 개입니다.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이건 1번을 쓴 거야. 1번. 염색체 수를 세야 되는데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열네, 열다, 열네 이렇게 해서 총 22쌍. 그러면 한 쌍에 두 개씩이니까 44개의 상염색체와, 상염색체는 암수 구별 없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상염색체고, 맨 끝에 XX라고 써져 있는 거는 성염색체야. 성염색체. 성을 결정한 염색체. 그럼 44개 플러스 2개니까 총 46개의 염색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가 같이 이제 한 쌍이 있거든요. 이걸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는 23쌍이 있습니다. 사람은. 남자도 쭉 있어요. 근데 남자는 쭉 있는데 여기 끝에 보면 XY가 있습니다. XY. 성염색체가 X염색체와 Y염색체가 있어. 여자는 XX고 남자는 XY야. 이것 때문에 여자 남자가 달라집니다. 예, 요거 때문에. 자, 근데 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가 두 개가 있냐?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고요.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예요.
이 염색체의 한 쌍 중에 하나는 아빠 거고 하나는 엄마 거예요. 이렇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입니다. 1번부터 22번까지 여기까지는 상염색체야. 상염색체 남녀 공통으로 있어요. 근데 성염색체는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이고, 여자는 XX가 있고 남자는 XY로 있습니다. 여자는 XX고 남자는 XY로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 좀 다 읽어 두시는 게 좋은데, 변은 염색체가 24개고요 사람 46개인데 개는 더 많지? 78개로. 염색체 수가 많다라고 무조건 고등한 건 아니에요. 고등한 게 아니고, 각각의 생명체들마다는 염색체 수가 달라. 근데 그렇다라고 수가 똑같다라고 해서 똑같은 애는 또 아닙니다. 수가 똑같아도 크기나 모양 이런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종이 다르면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 개수 이런 거는 다른 거예요. 종이 다르면. 칸 채우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은 세포 분열이라고 하죠. 세포 분열이라고 하고요.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 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대신 분열하여 세포 수가 늘어남으로써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염색체의 유전 물질인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은 여기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애 있죠. 여기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애. 요런 애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랑 DNA랑 이게 꼬여 있어요. 그 다음에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를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상동 염색체.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는 상염색체고,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는 성염색체입니다. 옆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됐어요? 자, 세포는 세포막을 통해 외부로부터 생명활동에 필요한 산소, 영양소 흡수하고 생명활동의 결과 생기는 노폐물 이런 걸 내보내야 되는데,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가 그 표면적이 커야지 유리한 거죠. 그래서 세포는 어느 정도 커지면 분열하여 그 수를 늘리는 거죠. 세포 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은 DNA이고, DNA. 근데 기호도 써야 되니까 이게 C입니다. C고.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 A인데 그거를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염색 분체라고 하고요. 유전 물질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 그거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B인데, 이게 뭐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한 결과 DNA가 엄청 긴데 유전 물질은 그 군데군데 있어요. 조금. DNA 전체 다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전 정보 저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 정보를 실제로 저장하고 있는 부분은 B고 유전자고, 그렇지 않은 부분 그냥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있는 애들 뭐 아직 못 밝혔을 수도 있죠. 염색체 수가 같으면 반드시 같은 종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서로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뒤에 배우면 알겠지만 분열하기 전에 똑같은 애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복제해서. 그 유전 정보가 똑같은 거고, 상동 염색체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맞는데,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동 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모양과 크기는 같아도 유전 정보는 달라요. 아빠 유전자랑 엄마 유전자는 다르니까. 근데 염색 분체는 분리하기 전에 복제를 해 놓은 거니까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같은 거예요. 이게 처음에 헷갈립니다. 잘 봐. 요 둘은 같은데 얘 둘은 유전 정보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아빠 거니까 유전 정보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줄은 같은 거야. 이해하세요? 이게 분열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줄 같은 거야. 뒷장에 배우면 좀 더 잘 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있죠? 그 다음에 3번 상동 염색체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가 맞고, 한 생물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와 모양은 몸의 부위에 따라 다르다. 안 달라요. 똑같은데 거기서 이제 발현이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모양 크기는 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남녀의 그 염색체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비교하는 건데요. 22번까지가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있고, 여기는 XX가 있고 XY가 있잖아. 이거는 이제 남자고 이건 여자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사람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총 염색체 수는 46개가 되고, 상염색체는 22쌍이고요. 성염색체 수는 1쌍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XY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자는 XX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가는 남자냐 여자냐? 가는 여자네요. XX로 되어 있으니까 여자고요.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에게부터 Y 염색체를 물려받는다. 아버지죠, 아버지. 왜냐면 Y 염색체는 아버지만 갖고 있어요. 남자만. 엄마는 XX니까 아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겠죠. 자, 네? 아우, 왜 달라요? 이게 옛날 자료랑 다를 수 있는데 뭐죠? 뭐가 다르죠? 1번이랑 3번의 1번? 3번의 1번 잠깐만요. 여기가 다르네.
아무튼 책에 세포가 클수록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가 작아서 불리함으로 세포는 분열해서 수를 늘린다. 뭐 답은 똑같네요, 그렇죠? 네. 답은 똑같고요. 자가 수를 늘린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3 몇 번이요? 염색체 수와 모양은 생물 종에 따라 다르다. 그 동그라미죠. 1번 동그라미입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풀었을 때는 염색체 수가 같다라고 같은 종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기에 있는 건 동그라미예요. 수와 모양은 생물 종에 따라 다르다. 동그라미 하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방금 이거 다 했나? 했어요? 다 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체세포 분열.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두 종류가 있어요. 체세포 분열이 있고 생식세포 분열이 있어요. 근데 체세포 분열은 그냥 보통 세포야, 보통 세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몸 전체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인데, 체세포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세포가 원래 살아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간기 동안에는, 간기는 사이간자인데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란 뜻인데, 간기가 훨씬 길어요. 간기 동안에 살다가 얘가 등치가 커지면 분열을 하는 거거든요. 간기 동안에는 세포 크기가 커지고 DNA 유전 물질을 복제해서 2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일을 미리 해 놓고, 핵막이 뚜렷하며, 그러니까 핵막이 있죠. 핵막이 있고, 그럼 핵이 있는 겁니다. 염색체가 핵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등치가 커졌어. 그래서 이제 분열을 해야 돼. 그때가 되면 이제 분열기로 접어드는 겁니다. 분열기로. 근데 분열기는 핵 분열을 먼저 하고 나중에 세포질 분열을 해요. 나중에 세포질 분열을 나중에 합니다. 핵 분열부터 보면, 전기가 되면은 실처럼 풀어져 있던 애가 뭉쳐요. 이렇게 뭉쳐. 단백질이랑 해가지고 뭉쳐. 이렇게 뭉쳐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가, 요 두 개가, 이 둘을 상동 염색체가 된 거야. 상동 염색체. 요 두 개도 상동 염색체가 됩니다. 자, 아무튼 전기 때는 핵막이 사라지면서, 여기를 핵막이 사라지면서 점점점으로 표시했죠?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다. 염색 분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 둘이 염색 분체입니다. 방추사가 형성된다. 이게 실 같은 게 형성이 돼서 요거를 나중에 끌고 갈 거예요. 이제 전기 때 이렇게 생기고, 중기 때가 되면 염색체가 가운데 적도면에 배열을 합니다. 세포 중앙에 배열한다.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한다. 염색체 수와 모양이 가장 잘 관찰이 됩니다. 이때가 응축하는 정도가 커서 염색체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야. 아무튼 중앙에 배열하면은 중기야, 중기. 그 다음에 후기가 되면은 요거를 끌고 가는데,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양끝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때 요 둘은 상동 염색체인데, 상동 염색체는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동 염색체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핵분열이 거의 다 끝나가 말기가 되면은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양쪽으로 가고, 후기, 그 다음에 말기가 되면은 핵막이 다시 생겨요. 핵막이 나타나면서 핵이 두 개가 만들어지고,
염색체가 풀어져요. 염색체가 풀어지고 세포질 분열이 시작된다. 핵분열은 끝난 거고, 이게 동물 세포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분열이 되면 세포질 함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런 거는 말기 때 저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핵분열이 다 끝났어. 그러면은 세포질은 이 핵 말고 다른 부분들이 세포질이거든요. 동물 세포는 세포질 함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쪽,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되면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고, 식물 세포는 세포판이라고 해서 이게 생겨나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자라나서 분열이 일어나는데, 식물은 이제 세포벽이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여기가 세포벽이 만들어질 거고요. 동물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세포질 함이, 식물은 세포판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커지면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커지면서 세포질이 분열이 됩니다. 그럼 이제 딸세포라고 해. 이제 분열하고 만들어진 세포를 딸세포라고 해요. 아들세포라고 안 하고 딸세포라고 합니다. 이 딸세포는 모세포와 유전정보, 염색체 수, 모양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포 하나가 다 똑같은 상태로 분열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체세포 분열은 이런 거고, 생식세포 분열은 좀 다른데, 자, 체세포 분열 결과 세포 수가 늘어나고 몸집 커진다. 성장기에 키가 자란다. 재생, 상처가 아물게 하고 수명을 다하여 죽은 세포를 보충한다. 꼬리가 달린 도마뱀에서 꼬리가 새로 자란다. 이런 거는 체세포 분열입니다. 체세포 분열. 옆에 칸 채우기 해보시고요. 자,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유전물질이 복제되는 시기는 간기야, 간기. 핵분열기 중에서 핵막이 사라지고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나는 시기는 전기.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는 시기는 중기.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세포 양쪽으로 끌려가는 시기, 이동하는 시기는 후기. 나중에 핵막이 다시 나타나고 염색체가 풀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말기. 세포질 분열, 무슨 세포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만들어진다. 식물세포. 무슨 세포는 세포막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동물세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또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의 이름 쓰시오. 그러니까 기역은 우리가 방추사라고 부릅니다. 방추사. 이거를 끌고 갈 거예요. 염색 분체를 분리해서 끌고 갈 거고, 니은은 그냥 염색체라고 하면 되겠다. 요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니은은 염색체. 그래서 가, 말을 해당 시기와 이름을 쓰지요. 가는 이게 모여있으면 중기입니다. 중기. 핵분열 중기. 중기라고 쓰면 되고, 나는 이게 풀어져 있는 모습이야.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게 아니라 저런 거는 간기야. 간기. 다는 염색체가 처음 생겨나고 핵막이 소실되며 그 다음에 방추사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전기입니다. 전기. 라는 이게 말기예요. 말기. 이제 세포질 분열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말기입니다. 마는 끌려가는 모습이고 후기죠. 후기. 그거를 순서대로 나타내려면 간기부터 해서 나 다음에 전기. 전기가 다죠. 다. 그 다음에 중기, 가, 후기, 말기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괜찮지요? 할 수 있지요? 분열 과정에서 간기부터 했고, 미안해요. 각 설명에 해당하는 시기의 기호를 쓰시오.
유전 물질이 복제될 때는 간기예요, 간기. 지금 근데 간기가 나니까 나 쓰시면 되겠고,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전기입니다. 전기는 지금 그림이 답니다, 다. 그 다음에 염색체 수와 모양을 관찰하기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는, 이거 쌤 얘기 안 했나 보네. 중기입니다, 중기. 중기 때 염색체가 가장 응축이 단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관찰하기 좋습니다, 중기 때. 자, 그 다음에 자, 가와 나는 각각 어떤 세포에 해당하냐. 가는 세포판이 형성돼서 바깥쪽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식물 세포가 되고, 이건 세포질 함입이라고 합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건 동물 세포가 됩니다. 자, 분열 결과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진다. 맞는 이야기예요. 딸 세포 두 개 만들어지고, 상처 부위가 아물 때 체세포 분열 일어나는 것도 맞고요. 세포의 크기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된다. 이게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셔야 되는데, 염색체의 뭐 행동에 따라서 모였느냐, 뭐 양끝으로 이동했느냐, 이런 모양과 행동,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서로 다른 딸 세포로 들어간다. 맞을 것 같죠, 왠지. 상동 염색체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분체가. 상동 염색체 분리될 때는 생식세포 분열할 때 그런 겁니다.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 세포는 모세포와 유전정보 염색체 수와 모양 같습니다. 자, 생식세포 분열은 좀 더 어려워. 그래서 좀 나중에 하고요. 17쪽에 먼저 볼게요. 17쪽에.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고 싶으면 그냥 아무 세포나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양파의 뿌리 끝부분을 잘라서 봐야 돼요. 양파 뿌리 끝부분은 생장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장점. 이렇게 양파가 이렇게 자라날 때 뿌리 끝에 생장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식물들은 생장점이 있는데, 생장점에서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요. 나머지는 그냥 커지는 거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생장점을 관찰해야 돼. 자, 그래서 뿌리 끝을 사용하는 까닭, 뿌리 끝에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에탄올과 아세트산 3대1 섞은 수용액에 넣습니다. 그거는 고정한다라고 해요. 고정. 세포가 원래 그 생명활동 하던 그 모양으로 딱 고정을 하는 거예요. 에탄올과 아세트산이. 그 다음에 이 식물은 되게 조직이 단단해. 그래서 염산에 넣고 끓여가지고 조직을 연하게 할 거야. 그걸 해리라고 해, 해리.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조직을 연하게 하는 과정이다. 일단 해리할 때는 이제 물중탕으로 끓이는 게 좋습니다. 예. 너무 시험관을 바로 끓이는 것보다 물중탕으로 끓이는 게 좋다. 묽은 염산에 넣고 이제 물중탕으로 끓입니다. 그 다음에 끄집어내서 염색을 해. 염색은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합니다. 아세트산 카민이나 아세트올세인이라고 하는 용액을 합니다. 이건 이제 식물은 아세트산 카민으로 잘 염색이 되고, 동물 세포는 좀 메틸렌 블루라고 이제 파란색 계통으로 잘 염색이 돼요. 어찌됐건 그렇게 해놓고 해부침으로 찢어. 잘게 찢는 게 중요해. 안 찢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세포가 여기 막 뭉쳐 있어 가지고 제대로 보이질 않아. 그리고 해부침으로 찢어. 그래서 요거를 압착을 해요. 눌러요. 이거 분리라고 하고 압착이라고 하는데, 압착을 합니다. 그러면 옆으로 퍼지면서 한 겹의 세포들이 있을 거야. 만약에 한 겹을 안 됐으면 여기 막 뭉쳐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한 겹으로 만들려고 저런 일을 하는 거고, 요거는 중기,
요거는 전기, 요런 거는 후기, 그쵸? 여기도 후기, 간기, 요것도 중기, 요것도 중기라고 볼 수 있네. 요것도 중기. 자, 그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파 뿌리 끝에 생장점에서는 체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 과정은 고정 해리를 해. 해리. 염산에 넣고 해리해. 그래야지 얘가 잘 찢어져요. 그 다음에 염색, 분리, 압착 순이다. 1번부터 3번까지 풀어봐 주십시오. 감수분열 아직은 안 배웠어요. 감수분열. 감수분열은 생식세포 분열이고 요건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가장 많이 관찰되는 세포는 그래도 간기입니다. 간기. 왜냐하면 간기가 시간이 제일 길기 때문에 간기가 제일 많이 관찰되고,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조직을 연하게 하는 과정을 해리라고 한다. 맞고요. 염산에 넣고 끓이는 겁니다. 물중탕으로. 체세포 분열 관찰은 염색부터 하는 게 아니라 고정을 먼저 하셔야 되고, 고정, 해리, 염색, 분리, 그 다음에 압착, 요 순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죠. 일단 고정, 해리, 염색, 분리, 압착. 세포가 생명활동을 멈추고 살아있을 때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을, 뭐 이상한 거 있어요? 4번이 달라요? 그럼 따로 다운 받아야 되겠구나. 그전에는 뭐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가지고 다운받지 않고 있었는데, 아세트산 카멘용액 떨어뜨리는 까닭은 세포질을 붉게 염색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세포질이 아니라, 세포질은 X고요. 일단 답은 X인데, 핵을 염색하려고, 핵의 염색체를 염색하려고 하는 거고, 세포질은 여기야. 여기 세포질 염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핵이나 염색체를 염색하려고 하는 거야. X. 그 다음에 이번에 세포가 생명활동을 멈추고 살아있을 때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고정이라고 합니다. 고정. 위 실험 재료로 양파 뿌리 끝을 사용하는 까닭은 체세포 분열이 왕성한 생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체세포 분열이 왕성한 생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되시지요? 여기까지 하고 숙제 좀 내줄게요. 1번부터 16번까지 19쪽에 1번부터 16번까지 1번부터 16번까지 숙제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